화장실, 욕실 공사할 때 어떻게 들어가나 이 공간이 눌러주고 있다. 왜 한숨이 문제가 있냐? 이렇게 좀 띄워놓고 액체 방수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그 아쿠아 디펜스, 파란색 있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AS 부분에서는 요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집에 멀쩡하게 되어 있는 난방을 이렇게 부셔 먹었나요? 급하면 체합니다. 공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여기는 풍산 아이파크. 같은 현장인데 영상을 좀 나눴습니다. 어떤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화장실, 욕실 공사할 때 어떻게 들어가나 해가지고 그 욕실 공사는 뭐 덧방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전체 철거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난방도 깔 때도 있고 있었던 난방을 죽일 때도 있고 라지에이터를 살릴 때도 있고 라지에이터를 없앨 때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조차도 이제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 네 여러분.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뭐 가전제품 탓이라고 그러긴 좀 어려운데 이게 다 뭐 우리 탓 아니겠습니까? 좀 예쁘게 꾸며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지만 뭐 인테리어는 일종의 사치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 안 새도 사는 데는 아주 큰 지장은 없지만 이왕하는 거 이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씩 올라가다 보니까 참고해서 또 올라가고 참고해서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 이제는 뭐 공간만 허락된다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이 공간이 눌러주고 있다. 그러나 넣을 거는 다 넣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 세팅, 그래서 사전 세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는 덧방이 아니라 올철거거든요. 17년 차 된 아파트라서 덧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기가 한샘으로 돼 있어가지고 휴플로우, 휴판넬로 돼 있어가지고 덧방하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걷어내고. 왜 한샘이 문제가 있냐? 그거라기보다도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새로운 이지바스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도 100% 타일이라고 그러긴 어려운데 강도가 타일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장점은 있습니다. 강도가 타일보다는 떨어지지만 촉감이라든지 어떤 만졌을 때 차가움, 요거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고 시공 편의성에 있어서도 나름 장점이 있고 박판 타일 붙인 것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나온 거고 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큰 단점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장난감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그리고 덧방하기에 어렵죠. 왜냐면은 휴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샘 바스가 좀 그런 편인데 덧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시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덧방에다가 또 덧방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덧방을 해놨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또 덧방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표면이 짱짱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판넬 위주의 시공이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시공하고 싶은 타일이 제대로 붙어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화장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름 풀 세팅. 자, 볼게요. 자, 바닥을 다 걷어내고 이렇게 액방을 쳐놨습니다. 액방 칠 때, 요런 배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건 난방 배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요 친구는 요 옆에 런더리룸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슬리퍼 단차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 걷어낸 거라서 꽤 깊어졌어요, 지금 단차는. 그죠? 그러나 난방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런더리 룸에서 또 빠져나와야 하는 이런 설비, 그죠?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단차가 슬리퍼 단차가 안 나오겠죠? 예, 대부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액체 방수, 이게 액체 방수 이제 해놓은 건데, 액체 방수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띄워놓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CD관으로 잡아놓고, 예, 띄워놓은 상태에서 액체 방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닥에다 그냥 바싹 붙어서 액체 방수를 해도 아주 뭐 큰 결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FM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좀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액방이 얘랑 상관없는 아래쪽 공간에 싹 깔리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얘도 지금은 그냥 위에다 한 거야? 라고 생각되시지만 밑에 액체 방수 해놓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얹어 놓은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덧방 해도 되는 느낌. 요거 확인을 한 거예요. 틀어보니까 짱짱하게 붙어 있어서 이건 덧방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 흔적이 지금 액체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 방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방수액이랑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여기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묽게 부으면은요, 여기가 이제 방수가 이제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액체 방수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었는데,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아쿠아 디펜스, 파란색 있죠. 그 친구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도막 방수라는 개념까지 한 번 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도막 방수도 한 번 더 하는데, 가끔 도막 방수 직접 한번 해봐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 도막 방수가 이게 그것도 나름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냥 하면 힘만 들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방수에서만큼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그 책임을 전문가들이 좀 지게끔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화장실 요즘에 제가 좀 시스템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예전에는 타일팀이 철거와 설비, 그러니까 이 물설비죠, 물설비에 관여를 안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셀프를 도와드리면서 이게 시공 하자가 났을 때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게 시시비비가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우리 타일 팀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싹 봐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이제 뭐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타일 팀에서 전체적으로 철거랑 이런 설비까지 방수까지 싹 다, 그리고 나머지 뭐 조명 세팅까지 좀 요청을 드렸어요. 당연히 뭐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전기 설비는 전기팀에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요걸 한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화장실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있죠. 뭐 매지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서부터 방수 문제까지,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까지 모두 한 팀에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팀에다 맡기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주고 일당으로 시키는 건데, 인건비와 자재비를 주고 일당으로 시켰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AS 부분에서는 요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야,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건데 당신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문율처럼 하루 일당쟁이를 갖다 써놓고 했을 때는 그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을 보통은 고용한 사람이 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턴키에서 그렇게들도 하시는 게 이유는 좀 턴키에서 갖고 가시니까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반셀프라든지 좀 직접 하시고자 하실 때는 일당으로 쓰시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턴키를 맡기지 마시고 화장실은 부분 턴키라도 맡기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좋고, 요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기존에 난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난방 이게 뭐냐면은 바닥을 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곱게 까지면 좋은데, 고객님 제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네, 고객님 제가 금방 연락드릴게요. 네. 바닥을 깔 때 기존에 난방이 이렇게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곱게 분리가 안 돼요. 예. 여기다가 이제 뿌레카로 파괴 한마로 빠바바바 까다 보니까 반드시 상하게 돼 있거든요. 이 배관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예, 준비를 해놨죠. 예. 저 친구들로 여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참고해 주세요. 왜 우리 집에 멀쩡하게 되어 있는 난방을 이렇게 부셔 먹었나요? 하지 마시고요. 네, 부셔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발.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른 건 뭐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인트, 요 부분에 간접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좀 오시죠. 예. 그래서 요 공간이 좀 된다면은 이제 SMC 한 장 위에다 대고 아래다 이렇게 하나 대가지고 띄워가지고 예. 간접 조명 멋있게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MC 자체에 간접이 달려 나오는 스펙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일자로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쭉 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공간이 없을 때 막 진짜 막 요런 느낌일 때 예. 요런 느낌일 때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나름 괜찮은데 눈부심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드 쪽에다가 내가 뭐 조명을 넣는 거는 요즘에는 다 가능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라 그런지 잘 만들어놨네. 그리고 요런 것도 예전 아파트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휴젠트 여기다 그냥 달면 되는데 이게 상시 전원이에요. 휴젠트 그리고 시일링 팬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전등에다가 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세팅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점점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욕실도 빠르면은 뭐 한샘은 이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수까지 하고 섭외까지 옮기면은 시간이 더 걸려요. 한샘도. 그리고 일반 세팅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5일은 주고 가셔야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급하면 체합니다. 공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고 입주를 좀 앞당겨가지고 우리 뭐 식구들 이렇게 뭐 맞춰야 되고 이제 일정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1, 2년 살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쭉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급하게 들어가면 항상 체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요전 영상에서도 이제 종종 말씀드렸는데 루틴에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루틴 아시죠? 뭐 우리가 샤워할 때라든지 보통 뭐 이게 왼팔부터 닦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옷 입을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루틴이 있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그라운드 딱 들어갈 때 왼발부터 이렇게 깽깽이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게 깨지면 현장에서는 다쳐요. 그래서 급하게 푸시하면은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일하는 사람이 특히. 그리고 현장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름 요즘엔 다 고퀄리티잖아요. 고퀄리티에 안정적으로 내가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기간 조금 여유 있게 두셔야 되는데 이제는 전체 공사 기준으로 최소 6주에서 7주 그렇게 보셔야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반셀프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1.5배나 1.2배를 하시고 공정 간의 거리를 띄워 놓으셔야 안정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라도 이제 잘 조절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관리를 잘 해드리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은 좀 컴팩트하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일정은 6주에서 7주 정도는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여기까지만 드리고 또 전화 계속 오네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